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첫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연고를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본인은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가슴 연고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첫 수술부터 가슴 연고를 써야 되나요? 라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첫 수술일 때 가슴 연고를 처음부터 쓰자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과 부족할 경우에 기연골을 추가로 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비중격 연골과 기연골을 사용해도 환자분이 원하는 만큼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가슴 연골을 사용하자고 설명해요. 가장 큰 원인은 비중격 연골 사이즈가 되죠. 자,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환자분은 CT를 보면 이거는 비중격, 여기 비갑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 녹색선의 단면을 우리가 보는 거고, 이 녹색선의 단면을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이게 코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뒤로 백을 하면 여기가 비중격, 이거 오른쪽 비강, 왼쪽 비강, 여기 오른쪽 비갑계, 왼쪽 비갑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해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 면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경계가 있어요. 비중격이라고 하는 거에 경계가 관찰되는 건데, 우리 코는 코뼈, 콧등 연골, 코끝 연골 이 세 파트로 나뉘게 되고, 아래쪽은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연골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비중격이라는 지지구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이 비중격은 앞쪽은 연골, 뒤쪽은 뼈로 되어 있고, 이 비중격 연골과 뼈는 이렇게 경계가 관찰돼요. 그래서 CT에서도 보면 이렇게 경계가 관찰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골의 맨 위쪽 부분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를 잴 수 있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를 네살 스파인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코끝 연골과 콧등 연골이 만나는 가상선을 거보면 그 정도가 비중격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보면 코뼈에서 바닥까지 30mm, 그리고 뒤쪽 파트에서 앞쪽까지 이 정도까지, 스파인까지 하면 35mm. 이분은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저희가 비중격으로 채취해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냐, 개방을 해서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파트의 아래쪽 뒤쪽 부분을 채취하는 거예요. 위쪽 앞쪽 1cm, 10mm 정도를 남기고 얘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써요. 이걸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앞쪽 부분과 겹치게 만들어야 하고, 이 지지구조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앞쪽 그리고 위쪽 10mm를 남기기 때문에 연골이 30mm 정도 되면 위쪽 앞쪽을 남기고 20mm 곱하기 20mm, 2 곱하기 2cm 정도의 연골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연골의 지지구조를 만들고 하는데 특별히 문제없이 수술이 돼요. 그런데 25mm 곱하기 25mm 정도 되면 10을 남기면 15mm 곱하기 1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귀연골을 사용해서 높이를 좀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약에 코끝이 많이 들려있거나 코끝이 많이 낮아서 높이를 많이 줘야 될 때는 사실 15mm 곱하기 15mm를 얹고 귀연골을 얹는데도 이 아래쪽에 있는 만들어지는 지지구조가 엄청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쌓아 올린다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있는 구조가 약하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쌓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를 많이 주거나 어느 정도 더 주거나 길이를 연장할 때 불리할 수 있어서 환자분이 많이 낮거나 들려있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를 쟀는데 20 곱하기 20이 나와요. 그러면 위쪽 앞쪽을 제외하면 1 곱하기 1이에요 1 곱하기 1cm짜리 가지고 뭐 높이를 올리고 길이를 연장하고 뭐 모르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슴 연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남자분이셨고 겉코가 휘어서 비중격이 휘어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진료를 했고, 보니까 왼쪽 비강으로 되게 많이 휘어있는 그런 비중격 망곡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심하구나 하면서 CT를 찍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앞쪽으로 쭉 끌고 가게 되면 여기가 코끝이 되는 거죠. 이제 코끝에서 다시 뒤로
백을 해서 보면 이게 비중격인데 아까 CT랑은 완전 다르죠. 비중격이 왼쪽으로 붙어서 측벽이랑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서 계속 뒤로 가면 아래쪽 부분이 거의 90도로 꺾여 있는 형태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은 다시 오른쪽에 있는 비갑계랑 붙어 있고 위쪽 파트는 왼쪽에 있는 비갑계랑 붙어 있으면서 계속 왜곡이 돼서 여기 S자 모양으로 휘어 있는 게 관찰되죠. 비갑계도 뒤쪽으로 커져 있고,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 크로스 섹셔널 뷰를 봤는데 경계가 여기 있죠. 경계가 여기 있고 코의 앞쪽 콧구멍 쪽이 여기니까 요 정도까지가 아마 비중격의 앞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보면 20mm 나와요. 20mm 나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 10mm를 남기면 10mm 밖에 남지 않고, 이분은 코가 상당히 많이 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휜 거를 잡으려면 연골을 분리하고 그 연골을 재배치하면서 연골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뭐 귀연골을 사용하더라도 귀연골은 말랑말랑하고 곡률을 띠기 때문에 이런 휜 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 너무 무리해서 작은 연골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환자분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수술의 결과도 결국에는 그렇게 좋지 않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자가늑연골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뭐 안되면 기증늑연골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고려해야 되는 거는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또 환자분이 얼만큼 내 수술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골이 한 25mm 곱하기 25mm 정도면 쓸 수 있다고 설명은 하는데, 코끝이 많이 들려있고 그리고 코끝 높이가 낮은데 저는 이렇게 높고 길이감이 충분히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걸로 환자분의 만족도를 충분하게 만족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가가슴연골이든 기증가슴연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인 환자분의 코 상태, 그리고 기대치, 그리고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를 보고서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뭐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치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너무 비중격 연골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가가슴연골로 또는 기준가슴연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첫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늑연골을 사용하는 예에서 설명드렸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